처녀의 치마 속을 들춰본 도깨비. 고요한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웃음소리,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발소리 절세미인을 노린 도깨비의 음흉한 계략. 하지만 조선의 처녀는 결코 무력하지 않았다.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한 수, 그리고 도깨비가 맞이한 끔찍한 최후. 과연 도깨비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전율이 흐르는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세요. 도깨비의 밤. 산속 깊숙한 곳, 나지막한 초가집이 모여있는 조용한 마을. 해가 지고 달빛이 고요히 비추는 밤이면 이곳의 사람들은 일찍 불을 끄고 잠에 들었다. 하지만 오늘 밤 어둠 속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짙은 안개가 자욱이 깔린 마을 골목길, 어디선가 불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꼭 저 고운 처녀를 내 것으로 만들리라. 허공에서 울려 퍼지는 섬뜩한 속삭임. 이곳에 사는 누구도 볼 수 없는 존재가 서서히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다. 바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도깨비였다. 깊은 밤 연화의 집. 연화는 촛불을 켜둔 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나 바람도 불지 않는데 촛불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꺼지고 말았다. 놀란 연화는 곧바로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싸늘한 한기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순간 등 뒤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운 처녀야, 내 향기가 너무나도 그윽하구나. 연화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그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때 얇은 종이문이 서서히 흔들리더니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시뻘건 눈이 번쩍 빛났다. 연화는 숨을 삼켰다. 도깨비? 녀석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방 안, 그녀가 있는 자리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아름다운 처녀야, 그 곱디고 온 피부를 한 번만 만져보자꾸나. 내 치마 속의 비밀을 나에게 보여주렴. 연화는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도깨비의 목소리는 낮고도 음산했으며 그녀를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그 순간 도깨비의 손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향해 뻗어왔다. 스르륵. 도깨비의 손끝이 천을 스치며 천천히 들어 올려지려던 바로 그 순간. 내 이놈. 감히 나를 욕보이려 하느냐? 연화는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소리쳤다. 도깨비는 잠시 움찔했지만 곧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감히 나를 막으려 하느냐? 내게서 나는 달콤한 향기가 나를 미치게 만든다. 이제 나를 피할 수 없을 것이야. 그러나 연화는 겁먹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금이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주머니를 주머니 속에서 꺼냈다. 그리고 힘껏 도깨비를 향해 던졌다. 파바바. 주머니가 터지며 하얀 가루가 퍼졌다. 순간 도깨비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다. 으악. 이게 뭐냐? 연화는 조용히 속삭였다. 도깨비가 가장 싫어하는 쑥과 파가루다. 내 놈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 두었지. 도깨비는 눈을 부릅뜨고 연화를 노려보았지만 연화는 당당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짓은 없다, 도깨비야. 그러자 도깨비는 몸부림치며 발을 동동 굴렀다. 쑥과 파 가루가 닿을 때마다 몸이 점점 연기로 변하며 사라지고 있었다. 크악, 내 인연. 이대로 끝난 줄 알지 마라. 도깨비는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으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마을에는 더 이상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화는 그날 이후 한밤중이면 이상한 속삭임이 귓가를 맴도는 것을 느끼곤 했다. 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연화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깊은 밤 달빛 아래 어두운 숲속에서 붉은 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은밀한 속삭임.
그날 밤 이후 연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도깨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귓가에는 낮고 끈적한 속삭임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아름다운 처녀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속삭임은 연화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창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가도 소용없었다. 도깨비는 마치 어디에서든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 했다. 연화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잠이 들었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그녀를 따라오는 것은 도깨비였다. 어둠이 가득한 방 안, 연화는 꿈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런데 문득 무언가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너를 그냥 보낼 것 같으냐? 연화는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도깨비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는 몸을 떨었다. 내 치마 속의 비밀을 나에게 보여다오. 갑자기 시커먼 손이 그녀의 허벅지를 후듯이 스쳤다. 순간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도대체 왜 사라지지 않는 거야?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창문 틈새로 스며든 달빛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의 형체가 보이는 듯 했다. 도깨비는 확실히 죽었어야 했다. 하지만 연화는 점점 더 도깨비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몸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첫째, 거울을 보면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둘째, 치마를 입을 때마다 알 수 없는 서늘한 손길이 스쳐가는 기분이 들었다. 셋째, 밤이 되면 방 안에서 낮고 흐느끼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내 몸은 이미 나의 것이 되었다. 연화는 공포에 휩싸였다. 도깨비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몸을 탐하며 다시 돌아오려 하고 있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어. 연화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도깨비가 그녀를 따라다니는 이상 더 이상 마을에서 안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신령님을 불러 이 도깨비를 완전히 소멸시킬 방법을 찾아야 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부적을 쥐고 문을 나섰다. 그러나 그녀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뒤에서 차가운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너는 내 것이라 했거늘 어디로 가는 것이냐? 연화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도깨비가 그녀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치마 속의 비밀. 연화의 숨이 턱 막혔다.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손길, 그리고 귓가에 스치는 낮고 음산한 속삭임. 너는 이미 내 것이 되었거늘 어디로 가려 하느냐? 연화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마비된 듯 굳어버렸고 도깨비의 손길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고운 치마 속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을 나에게 보여주렴. 서늘한 손이 그녀의 치마 끝을 잡아당겼다. 연화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그녀는 순간적으로 힘을 내어 몸을 돌렸다. 그러나 도깨비는 이미 바로 앞에 있었다. 새빨간 눈동자,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이승의 것이 아닌 듯한 기괴한 형체.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내 이놈. 감히 나를 욕보이려 하느냐. 도깨비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욕보인다고? 너는 아직 모르겠구나. 이미 나는 내 몸에 깃들었느니라. 그 말과 함께 도깨비의 손이 다시 치맛자락을 끌어올리려 했다. 그러나 지금이다. 연화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은장도를 꺼내 도깨비의 손목을 향해 휘둘렀다. 슥! 도깨비의 검붉은 손등에서 연기처럼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 도깨비는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다. 으악, 내 인연. 감히 나를 상처 입히다니. 연화는 단호하게 외쳤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놈의 최후를 준비해 두었지. 연화는 치마 속에서 또 하나의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속에는 신령한 부적과 수,
그리고 도깨비를 소멸시킬 강한 기운을 담은 재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도깨비를 노려보며 주머니를 찢어버렸다. 파바바. 쑥과 부적이 도깨비의 몸에 닿자마자 도깨비의 형체가 급격히 흐려졌다. 크아악. 도깨비는 피를 토하듯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뒷걸음질 쳤다. 내 인연. 어찌 감히. 연화는 흔들리지 않았다. 너 같은 유물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자격이 없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힘껏 외쳤다. 신령님이시여. 이 도깨비를 소멸하게 하소서. 그 순간 방 안이 강한 빛으로 가득 차오르며 도깨비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끄아악. 모든 것이 끝난 듯 했다.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도깨비는 완전히 사라졌고 더 이상 그의 음산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연화는 문득 창문 너머 어두운 숲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나무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연화는 눈을 단단히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다시 오더라도 나는 또 너를 물리칠 것이다. 역전의 함정. 도깨비가 사라지고 난 후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도깨비의 마지막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연화는 알고 있었다. 도깨비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집착이 강한 존재였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정리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내가 당할 줄 알았느냐? 오히려 내 놈이 내 덫에 걸린 것이다. 연화는 무당을 찾아가 도깨비를 완전히 소멸시킬 방법을 물었다. 무당은 연화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도깨비는 단순한 힘으로는 완전히 없앨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당은 연화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깨비는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야. 내가 그 욕망을 이용해야 해. 연화는 무당의 말을 곱씹으며 도깨비를 속일 함정을 계획했다. 그녀는 도깨비가 자신을 다시 찾아올 것임을 확신했고 그를 완전히 소멸시킬 방법을 준비했다. 내 놈이 다시 내 치마 속을 넘보려 할 때 그때가 내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다. 그날 밤 연화는 일부러 창문을 열어두고 잠든 척했다. 방 안에는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그녀의 옷자락은 일부러 흘러내려 도깨비의 시선을 끌도록 했다. 그리고 마침내 스르륵 방 안이 싸늘해지며 익숙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내가 나를 다시 부르는구나. 연화는 심장이 뛰었지만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깊이 잠든 듯 보였다. 도깨비는 만족스러운 듯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아름다운 처녀야. 이번에는 나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도깨비의 손이 다시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려는 순간 꽈르르르릉 갑자기 방 안이 붉은 빛으로 물들며 연화의 몸에서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도깨비는 당황하며 몸을 움츠렸다. 이게 뭐냐? 연화는 눈을 번쩍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빛나는 부적이 들려 있었다. 내 놈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깨비야. 도깨비는 그녀의 강렬한 기운에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 내가 어찌 이런 힘을. 연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건 단순한 부적이 아니다. 내 놈을 완전히 소멸시킬 신령의 힘이 깃든 물건이다. 그녀는 힘껏 부적을 도깨비의 이마에 붙였다. 파지지직. 붉은 번개가 튀며 도깨비의 몸이 불길에 흡사하였다. 크아악. 도깨비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불길이 도깨비의 몸을 감싸면서 점점 연기로 변해 사라졌다. 으아악. 그의 마지막 외침이 공중에 퍼지며
방 안은 다시 평온해졌다.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며 부적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도깨비는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도깨비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다시 와도 소용없다. 나는 너희를 이길 것이다. 도깨비의 절규. 방 안에는 여전히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도깨비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부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힘 앞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흐아악.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도깨비의 몸은 점점 더 짙은 연기로 변해가며 사라지고 있었다. 연화는 조용히 도깨비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 놈은 이미 끝났다. 다시는 나를 아니 누구도 괴롭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깨비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연화를 노려보았다. 인연.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도깨비의 붉은 눈동자가 다시 한번 빛났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변하며 거대한 기운이 몰려왔다. 도깨비는 사라지기 전 자신이 가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연화를 향해 손을 뻗었다.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내 삶은 이제부터 평온하지 않을 것이다. 연화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강한 눈빛으로 도깨비를 응시했다. 그것이 내 놈의 마지막 발악이냐? 그녀는 다시 부적을 들어올리며 외쳤다. 신령님이시여, 이 요물의 잔재까지 완전히 소멸시키소서. 부적이 환하게 빛나면서 방 안가득 신성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도깨비는 점점 더 흐려지며 연기가 되어 흩어졌다. 흐아악. 마지막 비명과 함께 도깨비는 완전히 사라졌다. 도깨비가 사라진 후 방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며 부적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제 끝난 걸까?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잔잔히 불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느껴지던 불길한 기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화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무당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도깨비는 집착이 강한 존재야. 완전히 소멸시켰다고 방심하면 안 돼. 그들은 틈을 노려 다시 돌아오려 할 거야. 연화는 이를 악물며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 심판. 방 안에 남아있던 도깨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진 듯 했다. 불길한 기운도 섬뜩한 속삭임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연화의 가슴 속에는 아직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도깨비의 저주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부적을 새로 걸고 몸을 정화할 수 있도록 향을 피웠다. 그러나 문득 방 한가운데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남아있는 것이 보였다. 이건 도깨비의 피?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팟! 갑자기 방 안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였다. 창문이 덜컥 닫히며 촛불이 꺼졌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도깨비의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느냐? 연화는 눈을 부릅뜨며 뒤를 돌아보았다. 방 한가운데 희미한 형체가 다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완전한 모습의 도깨비가 아니었다. 몸이 반쯤 연기처럼 흐려졌으며 눈빛은 붉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떠도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깨비는 여전히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내게 저주를 걸었다.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평온하지 않을 것이다. 연화는 이를 악물며 다시 부적을 꺼내 들었다.
아직도 그런 망상을 품고 있느냐? 내 놈은 이제 더 이상 이승에 머무를 수 없다. 그녀는 힘껏 부적을 던지며 외쳤다. 신령님 이 요물을 완전히 심판해 주소서. 부적이 도깨비의 몸에 닿는 순간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다. 흐아악. 도깨비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소리쳤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점점 희미해졌고 마침내 그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졌다. 방 안을 가득 메웠던 어둠도 사라지며 창밖에서 새벽의 햇살이 서서히 비춰왔다.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오며 그녀의 몸을 감쌌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녀는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도깨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고 더 이상 불길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도깨비는 언제든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에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깨비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겠다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다음에 또 와도 나는 너희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환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될 자신의 운명을 맞이했다. 전설로 남다. 도깨비가 완전히 소멸된 이후 연화의 집과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날 이후 더 이상 밤마다 들려오던 기괴한 웃음소리도 서늘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연화는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만큼은 마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곳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듣자 하니 연화 아가씨가 도깨비를 직접 물리쳤다더라. 도깨비가 그녀의 치마 속을 넘보려 했지만 오히려 당하고 소멸당했다더군. 그 도깨비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어? 사람들은 밤마다 연화의 집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곤 했다. 도깨비를 물리친 용감한 처녀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신령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존재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녀가 무당보다도 강한 영험한 힘을 지녔다고 말했다. 연화는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에게 도깨비는 공포의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도깨비를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상대할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단순히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였던 그녀가 이제는 도깨비를 물리친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화는 가끔씩 밤이 되면 창문을 바라보곤 했다.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그녀의 집 앞에는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어딘가 모호한 형체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발자국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다시 오더라도 나는 또 너를 물리칠 것이다. 그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도깨비는 사라졌지만 그 존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자신을 지키고 또 다른 이들을 지키는 것. 그날 이후 마을에는 하나의 전설이 전해졌다. 도깨비를 물리친 처녀의 집에는 그 어떤 귀신도 접근하지 못한다. 그 소문은 점점 커져 다른 마을에도 전해졌고 마침내는 왕실에도 도달했다. 그리고 조용한 어느 날 연화의 집 앞에 한 무리의 관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그녀를 향해 공손하게 예를 올리며 말했다. 상감마마께서 아가씨를 부르십니다. 연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새로운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조선시대에 전해지는 무서운 전설과 도깨비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어쩌면 깊은 산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연화 같은 처녀가 있고 그녀를 넘보려는 도깨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